신안군 신의도, 목포에서도 2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2014년 대한민국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사건이 일어났었죠. 바로 신안 염전노예 사건. 신안군은 어떤 곳일까요? 신안군은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75%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염전 생산지입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아무도 모르는 산간 벽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천일염 생산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동네 주민들이나 공권력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지난 2월에 일부 천일염 생산자들이 전남도청 앞에 모여 노예라는 자극적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염전에서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염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선량한 대다수 생산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건데, 우선 노예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1번 남의 소유물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던 노예제 사회의 피지배 계급이다. 2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사람. 노예라는 단어 사용에서 비롯된 신안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지역민들에게 주는 악영향을 차치하고서 언론에서 사용한 노예라는 단어가 적절했는지 사건의 정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건의 주인공인 김씨는 다행스럽게도 구로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의해 구출됩니다. 시각장애인 5급 김씨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숙식도 제공해주고 큰돈 벌게 해준다는 직업 소개업자를 따라 신의도에 가게 됩니다. 소개업자는 김씨를 넘기는 대가로 염전 주인 A씨에게 100만원을 받아 챙깁니다. 하루 19시간의 고된 노동은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섬을 탈출해 보려고도 했지만 주변의 주민들도 파출소 순경들도 뇌사무소 공무원들도 모두 한통속. 염전 주인에게 모진 폭행을 당한 후 다시 일터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김씨는 모범 노예로서 착실하게 일하는 척해서 염전 주인이 방심한 틈을 타 읍내에서 이발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리 써둔 편지를 어머니에게 붙이는데 성공했고, 드디어 외부 세상에 김씨의 사정이 알려지게 됩니다. 수사팀은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 김씨와 채씨를 구출하는데요.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날 것 같죠. 그랬으면 오늘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100만원이라는 돈이 오갔으니 사람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한 거니까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인신 매매 행위를 한 건데요.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사람을 사고 팔았는데 최소 10년은 징역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람을 인신 매매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법률에서 말하는 매매는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더럽게 애매해요. 사실상의 지배를 논하기에는 법전에 적힌 몇 줄을 해석해서는 근거가 명료하지 못해요. 게다가 인신매매에 대한 단독 양형 기준도 없고요. 결국 형법 제288조에 따라 직업소개업자는 영리유인 등의 제목으로 징역 2년형, 염전 주인은 피유인자 수수의 제목으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지만 이게 인권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의 현실입니다. 양형 기준도 문제지만 법적인 근거가 애매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받기가 힘든 현실 때문에 가해자가 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당한 시간만큼이나 고통스러운 법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은 장애인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복잡한 재판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도 어렵거니와 사회적인 편견도 감내해야 하죠. 다시 용어 사용 자제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들의 주장은 반은 맞습니다. 가해자들은 법적으로는 피해자들을 인신매매해서 강제 노역을 시킨 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인신매매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이번에는 노예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를 빼앗겨 자기 의사나 행동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에게 사역되는 사람. 2014년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 사건들에서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은 어쨌든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했고 피해자들 또한 이를 인지했으며, 한편 피해자인 장애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일방적으로 착취당했음을 증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들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건 법적인 문제보다도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의 몰이해입니다. 장애인권 변호사 김예원 씨는 2014년 염전 사건과 같이 인권침해 당사자임에도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10수년간 노동력 착취를 당하다가 장애인 단체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한 광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예원 변호사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며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오다가 이번 집주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반찬은 수급비로 해결해야 했고 악독했던 이번 주인 부부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마련해주지 않고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긴 싸움에 대해 광수 씨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경찰서, 면사무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하고 법정에서 또 같은 얘기를 판사님께 얘기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곳을 벗어나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가해자 생각만 하면 소화가 안 된다는 광수 씨. 광수 씨의 기억 속에는 어디를 도망가느냐고 소리 지르며 신고 있던 신발을 들고 쫓아오던 가해자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피고인을 고소한 지 무려 8개월이 지났습니다. 피장애인들도 힘든 이 지난하고 고된 과정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그에게는 얼마나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법정에서 증언하는 날 재판관 앞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의 질문 세례에도 한 문장 한 문장 꾸역꾸역 잘도 대답하는 광수 씨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광수 씨의 증언 막바지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피고인은 그렇다 치고 피고인의 아내는 어땠나요? 아유, 그 밥에 그나물이죠. 속담처럼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지적 장애인이 낯설었는지 재판장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데 어려운 말도 잘하시네요. 김 변호사의 경험으로는 이런 편견은 증언하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까지 이르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피고인의 죄목이나 양형 기준에도 영향을 끼치고 말죠. 피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란 객체들을 자신들의 사고틀 안에 가둬두고 유형화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다워야 하며 그 기준을 벗어나면 의심하고 염려하죠. 김 변호사는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졌을 뿐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이며 그들도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줄 안다는 당연한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에 어떻게 풀어서 쓸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도 수임료 없이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손길이 없다면 이들은 누구에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자, 광수씨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광수씨가 착취당했던 곳도 염전 생산지인가요? 혹시 신안군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그래서 피고인은 몇 년형을 선고받았나요? 대중의 분노는 가해자를 심판하길 원하고 가해자가 사는 곳이 자기가 평소에 혐오하던 지역이라면 지역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고 지역 감정이라는 놈이 끼어들며 분노는 서로 간의 증오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와 증오의 칵테일 속에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진짜 현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부실 수사, 부실 법안, 부실 공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이런 무의미한 과정들이 반복되고 맙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마을, 특정 지역에 편중된 분노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산재하고 있으며 다른 업종에서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있던 가해자들은 주목을 덜 받게 되고 양형 기준 상향이나 대중의 분노에는 아랑곳하지 않게 됩니다. 신안군은 필사적입니다. 건물 지붕을 보라색으로 칠하고 언론 매체를 통해 그 지역의 이미지를 좋게 바꾸려고 애쓰고 있죠. 그곳을 벗어나도 장애인들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장애인분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대중의 분노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지하철 시위처럼 말이죠. 무한 경쟁이라는 숨막히는 현실과 함께 버무려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장애인들을 우리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빼앗아가는 특정 집단으로 유형화시키고 혐오하고 미워해도 마땅한 대상으로 생각하게끔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나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우리의 분노가 향해야 할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잘못되거나 편중된 정보를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인 결과가 낳은 무차별적인 분노를 조금 식힐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정도가 조금씩 줄어든다면 세상도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약자가 약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보듬어준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약간은 바뀌지 않을까요? 동네밥형이었습니다.